안녕하세요. 진달래 약사입니다. 봄이 되면 좀 많이 괴로운 분들이 있는데 바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분들입니다. 요즘에 꽃가루도 날리고 송화가루도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비염 환자가 많은 어, 계절이고요. 또 요즘에는 그 알레르기성 비염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천식, 기침 환자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공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알레르기 환자는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에 이제 먹는 약이나 뿌리는 약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분들이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 약국에서 이제 많이 약을 사서 드시는데 주로 세트리진이라는 성분의 알레르기성 비염약을 많이 사 드십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드셔도 24시간 약효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거 하나로도 이렇게 하루 종일 효과가 잘 지속되는 그런 효능을 봐서 세트리진 성분의 알레르기성 비염약을 굉장히 많이 사서 드시고요. 뭐 상품명은 가장 유명한 게 지르텍이고요. 뭐 그다음에 저희 약국에서는 이제 시즈날이라는 걸 많이 팔고 있는데 시즈날도 있고 뭐 알러텍 뭐 무슨 텍 뭐 이렇게 다양한 상품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로 세트리진이라는 성분을 가장 흔하게 약국에서는 비염약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혹시 세트리진 성분의 약을 드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싶으면 또 다른 성분의 약으로 그 성분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 세트리진 말고도 로라타딘이라는 성분도 있고요. 요즘은 그 알레그라, 펙소페나딘이라는 성분의 알레르기 약도 약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하루에 한 번씩만 드시고 또 졸음이 별로 없는 그런 알레르기 약이기 때문에 세트리진 성분으로 효과가 좀 약하신 분이라면 그런 로라타딘이나 펙소페나딘 성분의 알레르기 약으로 좀 바꿔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한 가지를 드셔서 좀 효과가 너무 약하다 싶은 경우에는 세트리진 성분을 아침에 먹고 로라타딘 성분을 저녁에 먹고 이렇게 좀 성분이 다른 항히스타민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염 환자분들이 좀 그 콧물 재채기만 나면 좋은데 코막힘이 좀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코막힘, 그러니까 코가 이렇게 점막이 부어 있는 거죠. 그거를 점막을 수축시켜서 코막힘을 빨리 완화하는 그런 비점막 수축제 성분의 비액을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가끔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요거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더 반동현상으로 더 코 점막이 부어서 더 코막힘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할 때만 일주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심할 때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많이 알려진 게 오트리빈이고요. 요즘에는 뭐 다양한 그 오트리빈 말고도 뭐 화이투벤에서도 그런 비액이 나오고요. 요즘에는 그 항히스타민제하고 그런 코막힘 완화하는 성분이 같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또 비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코막힘으로 고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까 그런 알러지약을 먹으면서 코막힘이 심할 때만 그런 것을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이제 뭐 사 먹고 뿌리고 했는데도 좀 효과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시면 되는데 병원에 쓰는 약은 그런 이제 항히스타민제 성분 플러스 요즘에 류코트리엔 억제제라고 그래서 오논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어, 오논하고 싱귤레어, 예, 싱귤레어라는 그 성분을 같이 항히스타민제와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류코트리엔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많이 분비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코 점막이 심하게 더 부어 올라서 코막힘을 많이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논이나 그다음에 싱귤레어를 같이 드시면 그런 코막힘이 좀 심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효능에도 보면은 어 1차 항히스타민제 투여로도 개선되지 않는 비폐색이 있는 경우, 비폐색이 이제 코막힘이란 뜻이죠. 그리고 비폐색이 주 증상인 경우에. 그래서 이런 비염이 있으면서 코막힘이 좀 심한 분들은 이런 오논이나 싱귤레어를 같이 드시면 그런 거를 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비인후과 처방을 받아보면 항히스타민제 플러스 이런 류코트리엔 억제제 이거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비액은 이런 아까 우리가 오트리빈이나 이런 것처럼 코 점막을 수축시켜서 코막힘을 완화하는 그런 성분보다는 스테로이드 비액을 주로 처방을 하는데요. 그 스테로이드 성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뿌려주시면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해서 뭐 콧물 재채기, 코막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비염이 생기려고 할 때 미리 예방 차원에서 1, 2주 전에부터 뿌려주셔도 괜찮고
이제 뿌리기 시작하면 이게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뿌리기 시작해서 한 4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돼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뿌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뿌렸다 안 뿌렸다 뭐 막힐 때만 뿌린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꾸준히 규칙적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뿌리는 걸 추천드리고 이제 제재에 따라서 저녁에만 뿌리는 것도 있고 아침 저녁으로 뿌리는 것도 있고 뭐 뿌리는 횟수도 그 성분 스테로이드 성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용법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항히스타민제, 류코트리엔 억제제, 그 다음에 이런 스테로이드 비해까지 같이 처방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더 많이 심한 경우에는 먹는 스테로이드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처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염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비염이라는 거는 이렇게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감기처럼 이렇게 낫는 게 아니고 그 계절만 돌아오면 그 원인이 또 다시 이렇게 뭐 꽃가루라든가 어떤 그런 원인이 또 나타나면 그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때 심했을 때 좀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 영양요법으로는 그런 장 면역을 관리하는 유산균 생성물질하고 면역 조절 작용이 있는 베타글루칸을 많이 써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드시고도 좀 많이 좀 개선되는 사례도 있기는 했습니다. 네, 오늘은 비염에 먹는 약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